CTS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7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2년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고요. 한 오랫동안 이제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1945년 해방이 되고 나갔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되죠. 네. 그리고 나서 1950년 또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또 이제 한국에 있기 어려운 분들이 이제 일본으로 또 철수했다가 또 우리가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 7강은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방 이후로 호주 교회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 선교 사업을 힘차게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추진해 가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2차 세계 대전 과정에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 이제 모든 에너지들이 이제 전쟁으로 이제 소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력도 이제 전쟁에 많이 희생됐고 또 국력도 이제 전쟁으로 많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해방 이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여성들을 돌보는 산부인과 병원을 세워서 이제 호주의 그 맥켄지 선교사의 두 딸인 헬렌과 캐서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일신병원 세우는 일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신병원을 세웠던 헬렌 맥켄지, 캐서린 맥켄지입니다. 이분들 한국 이름은 이제 해란, 해영 이렇게 이름을 썼고 성은 이제 매 씨를 썼습니다. 1913년에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부산에서 이분은 1915년에 한국 이제 부산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다음에 1931년에 이제 호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멜번 의대를 졸업해서 이제 의사가 되셨고 이분은 이제 간호사가 되셨는데 특별히 이제 조산 간호사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꿈은 이제 한국으로 다시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일제 시대에 이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945년에 어디로 가냐면 중국의 운남성으로 가게 됩니다. 선교사로 운남성으로 가서 5년간 이제 병원 사역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30세, 32세. 새파란 이제 아직 젊은 나이에 이제 청춘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50년에 이제 공산혁명이 나고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얀마 국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두 아가씨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건데 4개월간의 그 도피를 통해 가지고 호주로 돌아오는 겁니다. 사선을 넘는 거죠, 사선을.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젊은 나이에 이미 그런 엄청난 경험들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1년에 이제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여전히 이제 한국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어려워서 1952년 이제 2월에 이제 부산에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부산 지역은 이제 전쟁이 이제 그쳤잖아요. 그래서 1952년에 이제 한국을 옵니다. 한국에 와서 이분들이 이제 본 장면 중에 가장 힘들었던 장면이 그 아무 곳에서나 엄마들이 아기를 낳는 거죠. 굉장히 비위생적인 상황에서 다리 밑에서 진짜 아기를 낳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헬렌 맥켄지 이제 여사는 결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종교에 관계없이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신분에 관계없이 엄마로서 존엄성을 인정받으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병원을 이제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그것을 목표로 이분이 이제 섬기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제 중국 운남성에서 찍은 1946년도 오른편에 있는 두 분이 이제 바로 그 선교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1952년에 와서 이제 그 일신 유치원, 자기들이 다녔던 유치원이에요. 어렸을 때 그 일신 유치원 자리에다가 임시 병동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병동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 사진은 이제 캐서린 선교사님 간호사 그분의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초기 그 임시 병동 개원식이고요. 함께 일했던 직원들하고의 모습입니다. 1952년 9월 17일 개원을 합니다. 병원에서 지금 이제 아이들, 아기 낳는 아이들을 이제 돌보는 거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병원이. 이제 병원을 져야 되는데 재정이 마땅치 않죠. 이러니까 이제 미군정을 찾아가서 군인들을 찾아가서 이제 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자재를 대달라, 자원을 대달라. 또 미국도 가고 호주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병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모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헬렌 맥켄지 의사가 지금 미군들을 만나서 의논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노력을 통해서 이제 병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은 1955년 이제 그 머릿돌을 올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유엔 민사처와 미군 군사 원조단의 협력을 얻어서 이제 병원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1956년 그래서 일신 부인병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부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성. 이 그 호주 그 선교사님들 특히 여성 선교사들이 갖고 있었던 이 여성 의식 이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이런 그 일관성이 있죠. 여성을 보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1956년에 이제 간호사들과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병원에서 태어난 이제 네 쌍둥이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계단에다가 돌 계단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찍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중국 선교사의 딸로서 이제 미국인이에요. 근데 중국 운남성에서 이제 헬렌과 동역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일신병원에서 이제 조산사로 사역하다가 61년에 소아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일신병원에 있는 그 간호사들 기숙사 이름을 콜트 기념관으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고미옥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1962년 10주년 기념식의 예배 장면입니다. 헬렌 맥켄지가 이제 또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지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게 이제 조산사를 이제 훈련하는 모습인데 훈련 끝나고 이제 1965년에 찍은 사진인데 자, 요 가운데 요 분이 이제 그 캐서린 매혜영이고요. 요 분이 이제 새로 오신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헬렌 맥켄지가 이제 휴가 안식년을 떠났을 때 이제 마틴 바바라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그 미혼의 이제 닥터가 오셨는데 이분 평생 한국에 사셨어요. 미혼으로. 78년에 이제 캐서린이 은퇴하잖아요. 은퇴한 다음 이분이 이제 그 조산사를 이제 길러내는 일을 이분이 이제 계속해서 이 의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3년에 이 어른이 이제 부산 그 명예 시민으로 부산 명예 시민으로 하고 이제 그 민보은 권사님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제 한국에서 오래 사셨어요.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굉장히 미인인데 제가 이 어른 만났을 때 제가 그 젊었을 때 사진 보니까 너무 미인이었는데 남자들이 이제 프로포즈 하지 않았느냐 제가 물었더니 그냥 씩 웃으시더라고요. 한국말도 뭐 이제 잘 곧잘 하시고 그러십니다. 헬렌 맥켄지 의사와 이제 산모와 아기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요 아기는 이제 1만 번째 태어난 아기. 아마 그 선물을 주는 것 같으네요. 1만 번째 태어난 아기 병원에서 맥켄지 선교사님은 이제 그 병원만 운영하신 게 아니라
이제 그 틈날 때마다 의사가 없는 촌, 무의촌을 이제 다니시면서 많은 그 봉사를 하셨어요. 예. 전국에 이제 25개 무의촌에 봉사를 이제 다니면서 의사가 없는 곳에 가서 평생을 섬겼어요, 이분은. 예. 굉장히 그 정확하고, 예. 이론 하나도 개인이 쓰는 법이 없어요. 예. 정말 철저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 그 호주에서 이제 이분을 뵀는데 그 아카이브에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그 자료 정리하는 것을 자원봉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 호주 교회 아카이브에다 그 일을 하셨어요. 7만 5천 번째 태어난 아기. 그다음에 이제 마틴 바바라 의사. 모습이죠. 자, 이분은 베스 니콜슨이라고 하는 이제 의사인데요. 호주 출신이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의사 자격을 따셨고, 이분이 이제 병원을 와서 그 조산학을 가르쳤습니다. 조산학, 소아과 의사였고, 그래서 이 부산대학교 소아과 학생들이 와서 지금 이제 조산학 강의를 듣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예. 신생아학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이제 부산대 의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그 일신병원이 그 지역 사회에 이제 의사들을 길러내는데도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모습이에요. 새파란 나이에 오셔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셨죠. 1972년에 이제 한국 의사에게 병원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것도 여성 의사에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날 일신병원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이제 초청해서 함께 이제 축하하던 장면인데, 헬렌 맥켄지 의사고요. 캐서린 그 간호사님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까 그 마틴 바바라 젊었을 때 그 이제 안덕희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제 한국에 평생을 사셨죠. 이 네 어른이 한국을 평생 사시면서 싱글로 한국을 섬긴 분들이에요. 결혼 안 하시고. 그래서 이제 헬렌 맥켄지 이제 세상 떠나신 이후에 우리 국가가 이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제 수여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일신병원의 이제 이사장인 그 임명진 목사님이 이제 그 받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위더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1918년에 오셨어요, 한국에. 그리고 1941년까지, 그러니까 23년을 이제 섬기다가 이제 태평양 전쟁이 나면서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 후에 47년에 한국에 또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3년 있다가 전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잠깐 가셨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데, 이분도 18년에 왔으니까 이제 전진운동, 이제 전진운동이 진행되던 그 시기에 이제 오셨던 분이고, 이분이 주로 이제 오셔서 한 일이 교육, 여성 교육 사업에 많은 종사를 하셨습니다. 일신여학교 교장, 그 다음에 부산진교회 유치원도 운영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분의 집에 강도가 뭐 굉장히 여러 차례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아예 열어놓고 사니까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 때는 일본에 가셔서 그 한국인을 위한 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요 시대 부산에 오셔서 그 여성들이 한 역할을 또 보니까 굉장히 특징 있는 일이 뭐냐면, 이 정치범들 있잖아요. 여성 정치범들. 그러니까 주로 이 정치범들이 공산주의에 깊게 관련했다기보다는 공산당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뭐 이제 마지못해서 협조했던 이런 분들이 감옥에 많이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들을 돌보는 일을 호주 여성교사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참 독특한 면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곳을, 특히 여성들을 향해서 찾아가셔서 그분을 돌보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쿠킹 클래스, 여성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요리 강습회를 이제 하는 장면이네요. 그래서 이제 1954년에 이제 송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른은 1950년에 이제 한국을 오셨는데 전쟁이 난 거죠. 역시 이제 이분은 이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오셔가지고 주로 나환자 요양소,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들,
그 통영과 거제 지역을 이제 순회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셨고, 이분도 특히 그 여성들, 그 사상범으로 갇혀 있는 여성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산, 이제 마산에서 이제 1968년까지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맨 그 오른편에 이제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분인데요. 던. 이분은 주로 이제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순회 전도 사경에 1923년에 오셔서 41년까지 계셨어요. 예. 그러다가 47년에 한국에 들어오셔서 또 1958년까지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평생을 이제 한국에 계셨던 분들이에요. 1950년대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1960년대 초반에 이제 그 산업 선교를 했던 이제 선교사 한 분을 제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7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1960년대에 이제 이 노승배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리 로 목사님이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분은 1965년에 입국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이제 한 2년 정도 배웁니다. 그 당시 선교사님들이 오면 그 연세대 그 한국어 학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울산을 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울산이 이제 그 산업지대를 막 시작할 당시잖아요. 그래서 울산에 가셔서 이분이 이제 10년간 울산 지역에 있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힘든 특히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우들을 위한 이 산업 이제 훈련을 이제 선교 방식으로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교회 세우고 주로 이제 병원 운영하고 또 교육하고 전도하고 이제 학교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사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호주 선교사님들의 독특한 점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느냐를 보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산업화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잖아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들어와가지고. 이러니까 1960년대부터는 산업화가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산업화 과정에서도 소외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장애우들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장애우들을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켜서 사회를 내보내야 이분들이 또 사회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션에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산업 선교를 이제 울산에서 시작하신 굉장히 독특한 선교 방식을 택한 겁니다. 이분 사모님은 이제 간호사였습니다, 원래. 예, 이분 이제 간호사였고, 이 그 베리 로 선교사님은 이제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지역 교회와 이제 협력해서 목회하는 거, 그 지역에 와 있는 그 영어권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인균 이라는 그 이제 한국인과 함께 이제 장애우 자립 프로그램을 이제 만드는데, 그것을 이제 양지 실업 훈련소라고 했습니다. 양지 실업 훈련소. 자, 이렇게 해서 울산에서 실업 훈련소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디오 전자 제품을 이제 수리하는 기술 디파트먼트를 이제 또 돕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시계를 이제 수리하는 이제 그런 이제 부서를 또 하나 뒀고요. 또 한 부서는 이제 금은 세공을 하는, 금은 세공을 하는 부서를 뒀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자개 상감 제조. 근데 이거는요 1930년대부터 선교사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한국의 독특한 게 뭐냐? 경남 지역에 자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자개를 산업으로 개발하면은 이제 많은 이제 생활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건 굉장히 전문 기술이 필요하니까 실시하지 못하다가 60년대 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예. 존 브라운 목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예배드리는 장면이고, 이거는 이제 졸업식입니다. 졸업식. 예. 11회 졸업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는 이제 세례를 거행하고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기 와서 훈련받던 학생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신앙 결단을 하면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세례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양지 실업 훈련소가 단순히 이제 산업 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도 같이 훈련하는 이런 그런 시설이 된 겁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이제 신인균, 지금 이제 장로님입니다. 지금도 양지 실업 훈련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죠. 예. 이제 베리로 선교사와 이제 신덕균 선생님의 이제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덕균 선생님의 딸이 이제 그 멜번에 살아요. 예, 거기 이제 뭔가 결혼해서 공부하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자, 호주 대사가 이제 그 시설을 이제 방문해서 지금 이제 격려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마친 그 장애우들이 이제 가게를 오픈하는 거죠. 전파사를 오픈하기도 하고 또 시계 수리점을 오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생활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950년에 우리가 이제 전쟁 시기에 그 헬렌 맥켄지, 이제 캐서린 맥켄지 두 분이 오셔서 병원을 이제 그 부인 병원을 운영하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들, 특히 엄마들이 안전하고 이제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이제 만들고 거기서 많은 생명들이 이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또 이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그 1960년대 이제 산업화가 돼가는 이제 이런 환경에서 호주 선교사들은 독특하게 이제 산업 선교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이 산업화 과정에서도 이제 소외된 사람, 특히 장애우들을 초점으로 이 산업 시설을 훈련시켜서 생활 터전을 만들어 준 거죠. 이것을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교의 개념을 너무 좁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선교는 사회의 가장 낮은 자를 섬길 때 그 선교가 진정한 힘을 갖는 선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호주 선교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